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 해결 능력 출제 예상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14번 문제까지 풀었었죠. 언어 추리 문제 유형과 그리고 상황 제시가 되는 조건 가지고 이제 표 만들고 이제 보는 그런 문제 유형들까지 꽤 좀 봤었고요. 자, 오늘 그 뒤에 이어서요. 15번부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이 문제 역시 언어 추리 문제 유형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참거짓 관련 문제죠. 어느 날 회사 숙직실에 둔 화분이 깨져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범인은 이날 회사에서 숙직한 4명의 직원 A, B, C, D 중에서 1명이고요. 직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고 4명의 직원 중 3명은 진실, 1명 거짓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죠. 1명 거짓 이런 조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합격인 범인 누구인가? 우리는 요걸 찾는 게 좀 이제 목적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 1명의 거짓이 이제 누구인 것을 찾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자, 내용 보시면 A, B, C, D 이런 이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3가지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명 거짓 찾을 때에는 충돌되는 진술을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 했다라는 것보다는 누가 했다끼리 이제 맞물리면 그게 충돌이 더 확실하겠죠. 여기서 지금 문장 중에서 A가 얘기한 것 중에서 C가 깨뜨렸다가 있고요. C는 A가 깨뜨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충돌이죠.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참을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이제 거짓말로 확인될 거기 때문에 가정과 확인하시는 거예요. A 아니면 C 중에서 거짓말 나올 게 확실하죠. 자, A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B, C, D 조합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데요. 거짓말이라는 가정을 할 때도 이제 주의하실 게 간혹 가다가 그럼 A가 거짓말이며 이 문장을 또 반대로 바꿔서 이제 확인해야 되겠네요. 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A의 말 중에 이것만 거짓말인지 이것도 거짓말인지 아니면 3개 다인지 어떻게 될지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A의 거짓말이라는 가정에서는 이거 아예 싹 빼버리고 무시하고 나머지 진술들 중에서 충돌이 있는지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만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가보죠. A 거짓말, 우리 C가 참이라는 가정 갖고 가볼게요. A 진술을 싹 다 빼버리고 B부터 보겠습니다. B가 얘기해요. 나는 안 했고 C도 안 했고 D도 안 했다. 자, 그 다음 C가요. 나는 안 했고 D도 안 했고 A가 했다. 아직까지 문제 없죠. 이 두 진술 중에서는 D가 얘기합니다. 나는 안 했고 B도 안 했고 C도 안 했다라는 것까지 A를 빼고 B, C, D까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 진술은 맞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했더니 B, C, D에 대한 조가 가지고 답은 A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A가 참 그리고 C가 거짓이라는 가정 가지고 또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C의 진술을 빼버리고 A, B, D만 가지고 확인하겠죠. 한번 볼까요? A가 얘기해요. 나는 안 했고 B도 안 했고 C가 했다라고 했는데요. B가 나는 안 했고 C도 안 했고 해서 A 문장과 B 문장이 이미 충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맞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뭐 답은 아까 나왔어요. 여기까지로. A가 거짓, B, C, D 가지고 답은 1번. 충돌 관계만 먼저 뽑고 그 둘 중에만 의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답 1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지만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 유형이 꽤 많이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나오지 않도록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볼게요. 다음은 A지역에서 수박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A주씨 상황을 가정한 글이에요. A주씨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취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고요. 손실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A지역은요, 토지가 비옥해서 수박 재배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인근에 2개의 도시 B하고 C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자, A지역에서 수박 1개 생산비 200원이고 B로 갈 때는 시장까지 거리가 5km, 운송수단은 경운기. 수박 1개 운송비가 킬로미터 20원씩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B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B로 갈 때는요. 일단 생산비 200원은 들어갈 거고 원가 정리하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 그리고 거리가 5km인데 운송비가 킬로미터당 20원씩이에요. 운송비는 100원이 되겠죠. 했더니 생산비하고 운송비까지 총 원가는 300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게 B까지 갈 때에 대한 비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C로 가볼게요. C는요. 거리가 8km가 되고요. 트럭으로 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운송비가 킬로미터에 30원씩 되어 있습니다. 자, C로 가보죠. 생산비는 똑같죠. 생산비는 그냥 한 개 생산비 A지역 200원이다 라고 계속 갈 거예요. 200원
자, 그 다음에 킬로미터 30원씩 8km 240원 해서 C로 갈 때는 총 비용 44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운송수단 차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직 재배가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두 도시의 수박을 판매함으로써 인한 다른 모든 조건은 그냥 같다. 이게 전부다라고만 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볼까요? 기억. 한 개가 500원이면 재배해서 B에 판매할 것이다. 그죠? 그렇겠죠. 500원이면 B에는 200원의 이익을 남길 거고요. 그 다음 C에서는 60원밖에 안 남을 거니까.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A 주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이제 B에 팔 것이다. 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이 문제 분명히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기억은 맞으니까 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름 볼게요. 트럭 운송비는 변하지 않고 자, C에 대한 것은 그냥 그대로 갈 거고 경운기만 킬로미터 10원으로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운송비가 반으로 주는 거네요. 이것이 이제 50원 될 거예요. 50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총 비용은 250원으로 이제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가 300원일 경우 수박 재배해서 B에 팔 것이다. 자, 300원이면 C에는 판매 안 할 겁니다. 손실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었으니까요. B에서 이제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겠죠. 자, 니은도 맞네요. 맞으면 또 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답은 보여요. 디귿과 리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마저 확인할게요. 자, 디귿. 경운기는 변하지 않고 그럼 이 말은 B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300원으로 갈 거고요. 트럭 운송비가 킬로미터 10원으로 감소한다고 하는 건 킬로미터에 10원. 이것이 이제 3분의 1 값이네요. 80원. 총비용 280원으로 가정한다고 하면 이런 말이죠. 한 개가 300원일 경우라도 수박 재배해서 B에 판매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300원일 경우에는 C에 판매하지만 그래야 20원 이익이라도 남길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 틀린 거 확인되고요. 리를 마저 볼게요. 수박 한 개 가격이 250원일 경우 수박 재배해서 B에 판매할 것이다. 250원이면 어디에도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이윤 극대화 추구하고 손실 발생할 경우에는 안 판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 디귿과 리을 틀린 걸로 정답은 5번으로 확인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진 않다고 했죠. 그런데 실수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원가하고 이윤에 대한 비교를 하는 그런 형태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이라도 정확하게 비교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1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문제글 능력 파트에서 앞에 이제 명제 이론 살짝 정리할 때 역과 이에 대한 것이 우리 알 수 없다고 그냥 치부하게 되지만 간혹 가다가 그걸 알 수 없다는 문장을 넣게 되면 참이라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던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자, A면 B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것이 대우명제죠. 대우명제라고 하면 나 B면 나 대 A다 라는 거 참으로 보는 것까지 끝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 B면 A다 또는 이 나 대 A면 나 B다 라는 이 역과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이제 그럴 수 있다 가능성 넣어버리면 참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B면 A일 수 있다 참이에요. 또는 B면 A 아닐 수 있다 라고 해도 참이게 되겠죠. 이 문장은 O 또는 X가 둘 다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는 아닐 수 있다라고 가능한 경우 수 있다라는 말 넣어버리면 참이란 판단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도요.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라는 말은 판단 안 되지만 A가 아니면 B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은 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모두 그런 구성이에요. 아래쪽에 그 선택지를 보시면 1, 2, 3, 4번이 다 채택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문장이 틀리지만 않으면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참으로. 문장에 대한 확인만 하시는 거죠. 그죠? 오류 여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볼게요. 물론 일반적인 문제형은 아니긴 한데요. 여러분 한 번쯤 경험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보죠, 문제. A기업 직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가나다라 4가지 안건 중에서 어느 안건을 채택하고 어떤 것을 채택하지 않을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할 때 항상 옳지 않은 것, 무조건 틀린 것만 고르는 거예요. 가능성은 이제 확인하고 틀린 것만. 조건이 3가지가 있죠. 가를 채택하면 나 안건과 다 안건 중 적어도 하나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다 안건과 라 안건을 동시에 채택을 하면 나 안건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가 안건이나 나 안건을 채택하면 라 안건도 채택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건 가지고 이걸 이제 대우로 만들까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각각 보기를 확인만 할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나한건 채택이 되지 않고 다한건 채택이 되면 가한건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이제 어디서 확인할까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조건과 보기를 같이 보시는 것이 편하실 거예요. 이 페이지 넘어가는 이 PPT보다는. 자, 이 1번 내용은요. 보기 조건 1에 의미상이 역에 해당합니다. 역이라면 그냥 위치만, 앞뒤만 바꾸는 거죠. 위치 바꿔볼게요. 1번에. 나한건과 다한건 중 적어도 하나를 습득하지 않으면 가한건 채택한다. 그쵸? 위치 바꾼 거예요. 요 부분과 요 부분. 다시요. 나한건과 다한건 중 적어도 하나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한건 채택한다. 예요. 다시 볼게요. 나나 또는 다.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한건 채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건 1의 역이죠. 1번 보시면 나한건 채택되지 않고 이거 안 되고 다한건 되면 요거 안 되고 요거 되면 그럼 가한건 채택될 수 있다. 어때요? 여기에요. 그렇죠. 고역. 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알 수 없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1번 채택될 수는 있는 거죠. 확실치 않기 때문에. 틀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1번은 조건 1의 역의 형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는 거예요. 가한건 채택이 되면 다한건도 채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정 짓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가한건 채택이 되면 그러면 다한건도 채택된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할게요. 조건 보죠. 자,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한건이 채택이 되면 나한건과 다한건 중 하나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다를 하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는 거죠. 2번 문장 통해서. 그럼 하나 안 되는 것은 나가 안 돼야 돼요. 나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자, 조건 1을 넣어서 가한건을 했으면 나다 중에 하나 안 해야 되는데 다는 해놓은 상태니까 나를 안 해봅니다. 자, 또 볼까요? 3번 문장에서 이제 가하고 나가 같이 언급이 돼 있죠. 가한건, 이나 나한건 채택을 하면 나한건도 채택해야 한다. 자, 가한건, 이나 나한건. 보니까 가한건이 하나 돼 있어요. 이나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충족이 된 거죠. 가한건 됐으면 그럼 나한건도 돼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조건 2도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죠. 조건 2를 보시면 다한건과 라한건을 동시에 채택을 하면 다하고 라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나한건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뭔가 문제가 없죠. 다한건도 돼 있고 라한건도 돼 있으면 나한건은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다 만족시킨다가 아니라 틀리지는 않았구나. 조건에서 위배가 되는 것은 없구나 라는 판단이에요. 해서 2번 문장도 그럴 수는 있겠다. 다른 것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3번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3번 문장도 그대로 옮겨보면 가한건과 나한건이 모두 채택이 되지 않으면 가한건, 모두니까 이제 엔드가 되겠죠. 가한건과 나한건이 모두 안 되면 그러면 라한건은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라한건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번 문장이네요. 가하고 나가 모두 안 되면 라는 될 수 있다. 자, 가볼게요. 다시 또. 일단 1번 볼까요? 가한건 채택을 하면 1번보다는 지금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3번 문장이 될 것 같아요. 3번 문장. 왜냐면 가, 나, 라가 모두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3번에 2를 만들어 볼게요. 3번에 2. 3번에 2. 2는 위치 안 바꾸고 보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확인될 것 같아요. 위치 안 바꾸고 보정한다. 자, 3번에 2예요. 2를 만들면 모든 게 다 드모르간이죠. 자, 가, 안건, 엔드. 라한건 채택이 안 되면 앞에 보면 똑같습니다. 2를 만들었더니. 자, 그러면 라한건 채택이 안 된다가 3번에 2예요. 2. 다 바꾼 거예요. 이나도 엔드로 바꿨고요. 그리고 채택된다도 아니라 바꿨고 라한건도 채택이 안 된다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 이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문장 자체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판단 다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나 아니라고 얘기하나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확실치 않으니까 다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그냥 포함시키고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말을 살짝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라가 안 된다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고 된다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럴 수 있다, 틀리진 않았다 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3번도 어때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틀리진 않았다 라는 걸로
채택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좀 낯설죠, 접근 방법이. 근데 4번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되실 거예요. 4번을 볼게요. 자, 나한건 채택이 되면 다한건도 채택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코드를 옮겨볼게요. 자, 4번. 나한건 채택이 되면 다한건도 채택이 될 수 있다는 판단만 할 건데요. 자, 나한건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3번이 시작이 되겠죠. 3번에서 가한건이나 나한건 채택을 하면 라한건도 채택을 해야 돼요. 지금 나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럼 라도 채택을 해야 되겠다. 3번 내용에 의해서 나한건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어디? 2번 가볼게요. 다하고 라가 동시에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한건 채택하지 않았는데 2번에서 이미 충돌이에요. 나하고 다가 동시에 다 되어 있는 상태면 나한건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이 가정은 나를 한 상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뭐가 안 맞죠? 조건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이 틀렸다고, 조건이 안 맞다는 확인밖에 안 되는 거죠. 1, 2, 3번과 4번을 비교하시면 돼요. 1, 2, 3번은 틀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4번은 틀림이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 가정을 확정지어두고 나머지를 넣어봤더니. 그렇죠? 답은 4번이 되네요. 물론 일반적인 명제 논리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형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유형도 있구나라고 접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자, 4번만 뭔가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4번 자, 확인했고요.